1 year ago, I said three things: broadband, broadband, broadband. Now I want to say AI, AI, AI. AI가 뭐길래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은 AI를 강조했을까요? 오늘은 AI, 즉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세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합니다. 즉, 인공지능으로 구현된 것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구현된 로봇은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게 되며 앞으로의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2021년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I am an explorer, finding a path through Earth's frozen expanses. And peering into the darkness in search of water on the moon. I am a guardian, watching for signs of pollution from the sky and protecting us from danger here on Earth. I am a visionary, learning from the past to better predict the future and keep us safe for generations to come. I am a helper, keeping our most valuable species healthy and our crops abundant. I am a healer, making our hospitals smarter for the future. And unneeded treatments a thing of the past. I am a creator, opening new paths to innovation. And new forms of artistic expression. I am a storyteller, giving emotion to words. Und die Sprachbarrieren abzubauen. I am even the composer of the music. I am AI, brought to life by NVIDIA, deep learning, and brilliant minds everywhere. 이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 세상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느껴보셨길 바라며 이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머리 아픈 주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시대에는 사용자가 컴퓨터에게 입력값을 주면 컴퓨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과값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곱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게 2와 3을 입력값으로 주면 결과로 2 곱하기 3의 결과인 6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들게 되며 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세상에 따라가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나오고 나서 이 개념은 바뀌게 되었는데요. 컴퓨터에게 입력값과 결과값을 주면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입력값과 결과값이 있다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머신러닝은
학습 방법에 의해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 지도 학습입니다. 지도 학습은 입력값과 출력값을 모두 확인해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고 파악된 특징을 토대로 다음 출력값을 예측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쇼핑몰에서 어떤 광고를 보내야 할지 고민한다고 하면 A라는 20대 여성은 아이폰을 샀고 B라는 60대 여성은 아이폰을 봤지만 사지 않았고 C라는 다른 60대 여성은 아이폰을 봤지만 안 사고 갤럭시를 샀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B에게 갤럭시에 대한 광고를 보내면 B가 갤럭시를 산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은 입력값만으로 비슷한 데이터들을 묶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SNS는 팔로워나 팔로우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추천해줘서 예전에 친구를 만날 수 있게도 해주고 SNS에 좀 더 머물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상과 벌이라는 보상을 주며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학습합니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좋아요나 싫어요 라는 보상을 받으며 학습하여 우리가 재밌어 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면서 앱을 끄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살펴본 머신러닝은 어떤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값을 예측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값을 잘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의 특징들을 피처라고 부르며 머신러닝에서는 적절한 피처를 잘 정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였지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데에는 성별과 나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처 엔지니어가 직접 성별과 나이를 피처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딥러닝 이전의 머신러닝에서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직접 적절한 피처를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딥러닝 모델에 넣어주면 모델이 알아서 피처를 알아내고 아웃풋을 내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딥러닝은 피처를 선정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를 구분한다고 하면 머신러닝에서는 귀의 형태, 입의 구조, 수염 유무, 털의 형태 등의 피처를 사람이 먼저 선택해야 했지만 딥러닝의 경우 동물을 찍은 사진을 입력으로 넣어주면 스스로 어떤 특징이 동물의 종류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지 알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딥러닝은 피처를 선정해줘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들을 컴퓨터가 더 많이 처리해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더 이성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좋은 프로그램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데이터를 많이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이군이었습니다.